서가 명가. 쇼핑몰의 본래 기온은 캘리포니아하고 건조지대였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욕망들이 많은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쇼핑센터가 아닌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몰은 조그마한 오솔길과 같은 거고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걷는 거예요. 구글을 할 때 구글링이라 그러죠. 몰을 하고 몰을 따라서 사람을 걷고 이렇게 회유하는 걸 몰링이라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쇼핑몰인데, 이 쇼핑몰은 그러니까 구분이나 구획의 개념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나 가서도 접근이 가능한 이런 연속적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몰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센터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 내부 안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면 바깥쪽의 환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돼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하다고 보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계속 내부만이 관심을 두는 그런 공간의 모습들을 쇼핑센터로부터 배운다 이거죠. 여기는 1층에 플로어 맵이 없어도 잘 찾아요. 왜냐하면 천천히 걸으면 되니까. 어디 있다고 하는 걸 대충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스타필드 게시판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 복도의 폭이 너무 커가지고 몰의 크기가 넘어서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별마당 걸 만든 다음에 뭐 얼마나 매출이 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통하면 일로 갈 수 있다. 여기를 통하면 일로 갈 수 있다는 정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걷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원이고, 여기에 가족과 함께 하루 종일 체류하도록,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도록 만든 공간이 쇼핑센터예요. 여기 재미있는 쇼핑몰이 있어요. 방콕의 터미널 21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쇼핑센터가 있는데 공항을 본땄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공항을 본딴 딴 게 없는데 팻말만 잘 붙인 거예요. 똑같아. 이거 떼고 나면 쇼핑센터인데, 여기 M, 이거 올라가잖아요? 여기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 보면 얼라이브, 파리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건 상품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파리로 출국 중이라고. 괜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터미널처럼 보이게 사인 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라가서 보면은 이 오프닝에다가 또 이렇게, 무슨 샌프란시스코나 어디에 있는 금문교, 무슨 뭐 이런 다리처럼 만들으니까 저것이 갔다 보면 내가 어느 사이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테마파크가 점점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층마다 올라가면 일본에 가면은 일본 게 나오고 유황은 중국 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음식만 그렇지, 여기 있는 건물의 구조가 다른 건 알거든요. 표면만 다르지. 저런 것에 들어가서 내가 파리에 왔다, 뭐 런던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도시를 걷는 것과 똑같은 기분을 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요. 착각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걷는 거는 그래픽한 것 사이를 걷는 거지 실제 구조를 걷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사물을 그래픽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 어떤 사물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에게 친절한 공간이 된다고 하는 장점도 있어요. 백화점은 수직적이죠. 그러나 쇼핑몰은 항상 보면 수평적이에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수직적인도 극복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거 있는데, 백화점과 쇼핑몰의 다른 점은 뭐냐면, 백화점은 바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바닥 속에서 전체를 파악하도록 만들어놔요. 쇼핑몰은 길을 주제로 하는데 부분만 보게 해요. 전체를 보자 부분을 계속 조금씩 이렇게 봐서 그 테넌트들을 집중하게끔 만들어 놓는 이런 게 있으니까, 전체를 볼 것이냐 부분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화인데, 역시 문화가 근대주의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개념이 강한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하면, 쇼핑몰은 점점 요 부분을 강조하고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오늘날의 느낌이 많기 때문에 쇼핑몰은 잘 되는데 백화점이 조금씩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쇼핑몰을 공공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 개인의 상업 공간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새로운 공공공간이라 말할 수 있지 않는가. 또 다른 쇼핑센터는 가공의 거리로 위장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를 내부하지만 거기에는 위장된 도시가 있고, 카지노도 만들고, 쇼핑몰을 만들고, 테마파크도 있고, 뭐 이런 허구의 도시를, 이렇게 실제 도시를, 허구의 도시를, 쇼핑센터는 실제 도시를, 카지노는 허구의 도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뭐 이런 거, 실제 거리도 아닌데 거리처럼 만든다든지, 무슨 비너스 포트라고 하는 희한한 쇼핑센터인데, 여기 가면은
판테온이 구멍이 뚫렸다든지, 여기 오면은 뭐, 이거 맞으면 무슨 로마에 어디 온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허구요, 사기죠. 또 가면은 어디 베네치아에 온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롯데 월드의 몰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뭐 극장 세트처럼 만들어 놓죠. 파주의 아울렛은 뭐냐 하면 공장 직영 매장에 어떻게 보면 작은 디즈니랜드라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겠어요? 파주에 있는 아울렛이거든요. 파주에 있는 아울렛을 보면 이거는 규모가 작아요. 근데 가운데에 보면은 이게 모양이 베네치아 같아. 베네치아의 팔라쪼 건물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 했는데 싸게 일어나라고 페인트를 칠했어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뭐다냐. 여기 보면 조그만 기차가 달달달달 가요. 할아버지 여기 있으면 소년 여기서 하면 손 흔들고 잘했냐 저도 그런 적이 있어. 아니라 그러면서도 베네치아 같구나 그럼 막 나도 또 즐거워. 그러니까 아까 가짜 건물 같은 게 진짜로 들어오는데 이런 게 한두 개일까요? 쇼핑센터는 배로도 가요. 7,000명이 들어가는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 얼워더 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움직이는 쇼핑센터예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그냥 한 건데 쇼핑센터가 이제 배까지도 가가지고 배에다가 만들어주는 것에다가 이제 아까 백화점의 단면도처럼 이것도 단면들을 썰어가지고 굉장히 놀 게 많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아니 이제 이게 배냐 쇼핑센터냐 이렇게 만들어지죠. 또 마른 나무 또 있지. 어차피 이 나무는 살지 않기 때문에 마른 나무 또 집어넣지. 마른 나무 밑에 앉아 있으니까 또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여자는 다 이쁜 밤이 되면 또 야자수가 펼쳐지지. 이게 집인데 실어 달면 아파트가 좌우에 있죠. 객실이. 여기 테라스가 있지. 뭐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 수영장이 있죠. 수영장 위에 바위도 타죠. 점점 굉장하지. 극장도 있지. 뭐 이런 아줌마가 잎을 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쇼핑센터는 100까지도 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쇼핑센터 비슷한 건 아니지만 대형 할인 매장인데 이케아가 있어요. 이케아는 이건 공부의 거리가 돼. 국내 1호점인 광명점은 총 면적이 13제곱미터고 65개, 뭐 이렇게 8,600개의 제품을 판대. 동선인데 미로가 있어요. 밖에 올라가면 건물이 안 보여. 외부 도로만 있어. 도로마로 가는 거리. 이케아 오는 사람은 걸어오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차 끌고 오지. 물건 또 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박스 건물로 파랗게 있고 박스 건물만 있고 유리창인데 그거는 일부러 낸 거고 뭐 사무동을 만든 거지 내외 공간과 관계가 없어요. 박스에 축구장이 뭐 2-3개가 들어간대. 들어갈 때 차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카트에 퍼레이드가 벌려져요. 저는 대형 할인 매장 갈 때 제일 멋진 게 카트가 있을 때, 이때가 참 멋진 것 같아요. 군사들이 쫙 줄비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어떻게 물건을 고르냐면 이케아는 한 번에 갔다가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냥 가야 되죠. 그죠? 가는데 물건이 수많게 많은데 그 물건을 이렇게 시험해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누워도 보고 할인도 하고 여러 개. 굉장히 이제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건축적으로는 똑같아요. 건축적으로는 똑같은데 여기는 물건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하철 도면 같아요. 저는 이게 이케아 가서 제일 재밌는 게 이건데 지하철 도면에서 쇼룸을 지나서 거실에 가가지고 뭐야 지금 당신이 여기 와 있다 이거지. 가는 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되면 배송 서비스까지 간다라는 걸 지하철 가는 것처럼 만들어내니까 이게 루트가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한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로 얘기해 보면은 위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격표에 있으니까 검색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밑에는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브라우징 기능이 있는 거예요. 물건 가서 고르고 뭐 이러잖아요. 이거 아니고. 그 브라우징 하는 거 똑같은 거고. 위는 뭐냐면, 저기 오늘 세일하는구나. 저기 가봐야지. 이게 검색이지. 그 인터넷 그 사이트에 동그란 거에다가 뭐뭐뭐 치잖아요. 뭐뭐뭐 치는 게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거 기능이 컴퓨터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기능을 공간적으로 나누고 있다. 요거는 해석이 아니라 정말 정보의 공간을 실제 공간으로 응용하기 시작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밑에 내려오면 가구들이 쫙 있으니까 대형 창고 매장이 있고 이게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물건 찾는 거예요.
공항에 내려가면 자기 물건 찾아가지고 나가잖아요. 짐 검사해가지고. 그것처럼 자기 물건이 뭔가를 찾아간 다음에 이렇게 계산대를 향해서 가는 거야. 계산대는 출입국 관리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한 데를 지나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이케아를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꼭 출국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집에 귀국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 집 가려고 고속버스 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 제가 빗대서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 움직이는 거나 대형 할인 매장에서 움직이는 거나 어디서 움직이는 거나 이렇게 뭔가 체크 포인트가 딱딱딱 되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내부화된 공간 속에 점점점 익숙해져 있다. 중요한 거는 초대형 매장이든 쇼핑몰이든 공항이든 오피스 로비든 미술관, 철도역 모두가 다 쇼핑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는 대형 할인 매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뭘 가지고 자꾸만 공간이 비슷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이 줄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주 작은 도서관으로 올지도 몰라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줄어서 경로당이 될지도 몰라. 저런 것들이 줄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 될지도 몰라. 꼭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인데 그렇게 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 중요한 거는 아까도 했지만 도시를 내부하는 건물이 안전과 기후가 통제 조절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앞으로 미래 도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예측이 아니고요. 지금 현상 보면 쇼핑몰화 됩니다. 되니까 저것을 거부할 일이 아니라 저거의 현상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저 안에서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가가 문제예요. 앞으로의 도시는 어떻게 되느냐. 좀 끔찍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본화의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내부의 공간이 점점 더 잠식해 들어간다. 어떤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 이게 현대 건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적인 문제인데 그게 공간에 뭐냐 자본화, 상품, 사람의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것들이 건축과 관계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편의점. 이게 정보와 관련 건데 편의점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 왜 편의점이죠? 편의만 팔면 되는 거지. 편의점은 저기 옛날에 잘 될 때는요 쌀도 팔고요 추석가는 저 버스표도 팔았어요. 그거 아세요? 다 팔아야 돼. 세금도 내준다 그랬어요. 어느 때 보면 세금도 내줍니다. 진짜인지 모르지만 자그만 컨비니언스한 건 다 팔아. 이름이 재미있어요. 편의를 판다 이거죠. 이 편의점은 편의를 파는 것인데 왜 생겼는가? 24시간 사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디나 똑같죠? 어디나 요거는 저 형광등이죠? 형광등인데 물건들은 조그만 것만 팔아요. 큰 거 절대 안 팔아.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이 잘 보이려면 요것이 균질해야 돼. 끝에서 끝까지 형광등을 만들어요. 전자제품 파는 데도 이렇게 만들어요. 요것이 24시간 켜 있어. 요새는 장사 좀 안 된다 그러지만 요 24시간 켜 있으니까 요것이 동네의 등불이야. 그리고 여기는 여기 물건은 바깥쪽에 뭐냐면 여기 요 카운터가 있잖아요. 카운터가 있고 여기 뭐 이것저것 뭐 팔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 배열이 전부 다 이게 이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요게 조일점이 뭐냐면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것. 이거 과장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편의점은 창고가 없어요. 조그만 집이에요. 요만해. 그래가지고 마치 그 전기를 세가지고 어디 플러그인 한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소켓으로 턱 낀 것 같단 말이야. 가게가 어디 속에 끼어 있어요. 조그만 집인데 거기 있는 물건은 전부 다 삼각김밥 이런 거 팔아. 싼 것들이에요. 누구나 사가고 하는 싼 것을 사가. 그런데 사가면 저기 편의점에 그 선반에 비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편의점이 신통한 거는 한 번도 비어 있는 게 없어. 한 번은 비어 있어야 할까나 이렇게 너저하게 삼각김밥도 없고 흰 게 있는데 언제든지 차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가면 그것이 바코드로 찔러가지고 상품이 금방 가가지고 빨리 가기 때문에 창고가 없이 로지스틱이 움직이면서 그것이 배달해주고 하니까 창고가 없다고. 자기 매장도 작은데 무슨 창고가 필요해? 편의점에 창고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거 없는 창고가 필요 없이 정보가 길거리에 계속 로지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물건 배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게 유동하는 사회의
천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가장 정보화된 건물이 어디냐? 멋진 100층짜리 건물 못지않게 요 조그마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계속 앉아있다. 누구나 들어와도 돼요. 여기에 프라다, 뉴욕 프라다인데, 프라다면 무지 비싼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싼 집이 이렇게 운영한다는구만요. 이 건축가가 설계한 건데, 이제 사람이 가다 물건을 이렇게 만지면은 금방 뭘 해요. 만지면은 그 사람이 만졌다. 입었다가 뭐 했다. 그 점원한테 뭐라 얘기했다. 그걸 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물건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다 누적이 된대. 그러니까 이건 편의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죠. 그거를 쭉 한 거예요. 뭐 어쩐다, 저쩐다, 뭐 만졌다, 어떻게 한다. 이게 다 기록이 돼가지고 요런 물건을 만들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프라다 사옥도 편의점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이제 사파리에 있는 탑 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것들과 자주 보는 것들을 앞에서 막 보여줘, 화면상에. 그러니까 빨리 찾아가게 해주잖아요. 이 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요새도 뭐 쿠팡 뭐 있는데, 그 개인이 무슨 USB 64기가짜리가 싸다 그래가지고 한번 누르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USB 사라고, 뭐 32기가짜리 무슨 기가짜리 사라고, 지가 어떻게 알았냐, 이제. 그걸 경험하시죠? 그죠? 백 한 번 눌렀더니 백 계속 사라 그러고, 요놈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쿠팡 가는 거 싸게 준다고 2,900원 또 깎게 주는 방법 누르면 또 멤버가 되려나? 안 한다, 이말.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아는 것들이, 이게 근접한 정보를 자꾸만 집어넣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책을 샀다 그러면 이걸 산 거 끝났는데 왜 그 책 딴 사람 걸 또 보여주냐고. 그 산 사람 거가 또 샀다 내가 누르면 당신 누른 게 뭐라고 쫙 나와.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요거가 웹사이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요게 실제 공간 속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아까 쇼핑센터와 쇼핑몰의 그 이제 가게들 있잖아요. 그 가게를 어떻게 배열하냐. 멍충이처럼 그냥 배열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하다가 어떤 데가 매상이 오르고 사람이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가게를 넓히는 거야. 그리고 그 가게 갔다가 다른 가게 또 가잖아요. 인접도를 해가지고 가게를 옆에다가 놔. 그래가지고 많이 인접해 있는 쪽에다가 연관관계에서 집어넣으니까 웹사이트나 뭐의 정보의 공간의 방법이 실제 공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창고나 쇼핑에서 일어나는 거지, 학술적인 공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내 차거든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 진짜의 현실은 내가 보이는 현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고. 쇼핑센터다.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가까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잘 공부하고 잘 현실에 이해되는 것이 인간을 읽는 것이고 사회를 짓는 것이다. 서가 영감